네. 어떻게 결론 좀 났어요? 냉동김밥? 결론이 났어. 결론 났어요? 큰일 나서 우리가 왜? 이 뭐라고 그러나 가불기에 걸렸다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네. 이건 뭐 그냥 용코로 걸렸다 혹은 뭐 아다리 뭐 이런 이제 표현들 있잖아. 네. 와 큰일 났네 이거. 내가 걸려버렸어. 왜요? 우리가 냉동 피자를 판 적이 있어. 아 맛있었어요. 야 아, 여러분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맛있죠. 냉동 냉동김밥 맛있죠. 요즘은 냉동이 급속 냉동 기술이 워낙 발달해갖고 그 만들었을 때 그 맛과 향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기술들이 미국 현지에 가서도 아유 그럼요. 뭐 들기름 냄새 쫙 올라오면서 그쵸, 그 네. 김밥 참 그 아유 요즘은 그 어지간한 그냥 김밥집 김밥보다 냉동 김밥이 더 맛있습니다. 태세 전환 미쳤다 진짜. 아 냉동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좋아졌나? 참치 다 냉동이야. 냉동이 맛있어요. 음. 얼려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 오늘 트럼프 이야기 특히 우리 이제 비자 뭐 네. 이런 문제들 한번 나눠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냉동식품 좋아하시죠? 뭐 냉동 아니라도 다 좋아합니다. 네 냉동 특히 요즘 네. 맛있습니다. 네. 네. 자.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니 근데 요즘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약간 하락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문제죠. 근데 뭐 30%대 얘기하는 곳들도 있어서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네. 그리고 반등의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지 일희일비할 그런 지지율은 아니고. 좀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그 관세 폭탄 등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네. 경제 정책을 막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괜찮거든요. 그 실업률도 뭐 4.8%, 네. 4.3%죠. 4.3. 그러면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고 다우존스도 아무리 뭐 기술주가 다 이끌고 간다 해도 지금 사상 최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정책, 특히 이제 경제 정책하고 국경 보안 정책에서 어떤 양보를 할 시점은 아니다. 그럼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다 잘 진행 중인데 왜 내가 노선을 바꿔야 되는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우리랑 네. 미국이랑 지금 사이 괜찮은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어느 부부에게 그 질문을 물어봐도 뭐 두 분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겠죠. 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뭐 기준이 정말 뭐냐? 못 살겠냐? 그래서 이혼각이냐? 아니면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나지만 그래도 애들을 봐도 그렇고 뭐 다른 선택지도 없고 네. 뭐 이혼한 다른 부부 옛날 교회에서 얘기 들어봤더니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지내는 게 그게 잘 지내는 건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만 또 뭐 그 전부치고 뭐 이러려면 또 다시 우리 괜찮은 거냐 질문이 다시 돼도 되겠지만 네. 또 그걸 추석 때 질문을 던졌냐? 아니면 그래도 뭐 남편 보너스 나오고 가족 여행 갔을 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아유 그 부분을 생각 많이 하셨네요 우리 교수님. 많이 하셨죠. 예. 이게 이혼도 실제로 고민 예, 많이 예. 하셨고. 아니 해봤으니까요 저는 경험도 합니다 경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란 얘기가 정말 맞는 게 갑자기 이게 커밍아웃. 아니 가상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머릿속에 대답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종합하는 거랑 네. 직접 본인이 해본 거랑. 정말 이제 군대 가서 전방에 근무해 볼 때 그렇죠. 한반도 안보 상황이랑 네. 그냥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머릿속으로 설마 북한이 내려오겠어 하는 거랑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우리가 네. 이 비자 문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근로자들 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일단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랑 직접 그 이민 당국이 좀 다르게 가는 건가 아니면 트럼프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두 번째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 선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아이스라 그러죠. 네. 이민 관세 단속안은 그냥 그 자리에서 충실히 네. 관료적인 합리성 차원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구난방 조율이 없어요. 다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을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은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진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빨리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것을 독려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공장 짓는 거는 뭐 비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면서 빨리 완성하게 하는 게 맞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마가에서 중요한 불법 이민자 빨리 추방해야 된다. 아이스의 목표는 올해 끝나기 전까지 100만 명을 체포하고 100만 명이요? 추방한다는데 지금 33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레이드도 이런 할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디를 가서 이렇게 좀 실적을 낼 것인가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교양악단의 지휘자인데 네. 지휘자가 뭐 덕담만 하고 다 알아서 하라고 악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보고 잘 해라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소리를 열심히 내고 첼로도 열심히 하고 트럼펫도 소리를 내고 하는데 이게 좋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거 왜 누가 이렇게 했냐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은 다 알죠. 네. 사고 나면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상사는 그렇게 이렇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랬어. 시킬 땐 언제고. 네. 분명히 지침대로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국토안보부 그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네. 잘한 거고 앞으로는 더 세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는 발언은 또 안 해요. 그럼 네. 지지층이 이탈하니까. 음. 그리고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비자 문제. 다행히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결정을 대통령이 하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이러다가는 그 미국 제조업 부흥의 네. 차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애쓸 때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어떤 불이익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언질 수준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유감 표명을 하고 특히 또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네.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칩, 반도체 선박 열차, 외국 기업,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이들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 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배워야 하거나 재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네. 우리 기술자가 없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투자는 애초 들어오지 않을 것.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렇게 달래는 겁니다. 네. 마가 지지자층에서도 계속 불법 이민자 색출은 하겠다. 시카고에 군도 투입했지 않냐. 믿어달라.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 기술자가 없다. 배우거나 재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나를 믿고 이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더라도 이해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도 챙길 걸 확실히 챙겼다. 네. 결국에는 뭐 국무장관 약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말이 중요하거든요. 트럼프 네. 행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왕조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국무차관이 와서 유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챙길 것을 챙겼다고 봐야 된다. 긍정적인 신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사태로 사실 그 미국이 우리 인재가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격이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와 더불어서 혹시 이제 관세 문제를 좀 우리 쪽에서 엮고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안 그래도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자는 비자대로 해결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지금 3,500억 달러 이제 돈 줄 것도 있으니까 그건 따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공은 이제 하워드 러트닉 네. 미국 상무장관이 먼저 우리에게 던졌죠. 연결을 먼저 시켰죠. 이번에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불법 체포 구금 그게 터졌을 때 네. 나한테 와서 비자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내가 국토안보부에 얘기해서 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법 비자로 들어왔냐. 네. 옛날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변호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일본이 그 관세 협상안에 사인을 했는데 한국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25% 관세를 맞는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블랙 오 화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미국 측에서 먼저 엮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무장관의 이제 조바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한국의 전략 그리고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도 절대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친 게 아닌가.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의 이런 전략적인 입장이 약해지진 않았죠. 지금 민심도 끓고 있고 왜 예전에 이제 기업과 노조가 투쟁할 때 노조가 약할 때 했던 것이 이제 준법 투쟁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거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들어가서 제대로 할 거 아니냐 했을 때 네. 미국 정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국토함 좀 체포를 했으니까 구금하고. 근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위법이 없다. 이분들이 자진 출국한 것은 내가 미국의 이민법과 비자법을 어겼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유죄다. 이거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우리는 법을 어긴 거 없다. 네. 하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 이분들 자진 출국을 미국 정부는 인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무죄 판결,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판결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딱 한 분이 남으셨잖아요. 네. 그분은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따지겠다. 법원에서. 그리고 피해 소송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00여 분들도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판이 오래 걸릴지 모르고 그때 구금소에 있는 비용은 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하루에 500불씩.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었던 거죠. 네. 거기 구금돼 있는 그 돈도 내야 돼요? 구금돼 있는 사람들. 제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 지들이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치소 있다고 해서 교도소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돈 내진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재판에서 제가 이겨요. 네. 재판에서 잘못했습니다. 아이스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무죄고 뭐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법이 얼마나 느립니까? 아니 근데 그 남아 계신 분은 그 이스타로 가신 게 아니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기 영주권이 있는데 그랬다. 지금 그래요? 미국이 얼마나 이게 단속이 심하냐면 아까 쿼타 메워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포예요. 네. 근데 직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영주권을 종이를 네. 항상 가지고 다녀라. 왜냐면 불심 검문이라 그러나 아. 그걸 할 때 영주권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바로 나 이 아이폰에 사진 찍어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하다가 안 갖고 다녔기 때문에 그럼 한 $5,000 벌금을 내야 돼요. 한 번에. $5,000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여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영주권도 그렇고. 네. 그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요즘 그런데. 이번에 공장에도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서 비자 보여줘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비자를 갖고 매일 출근하는데 비자. 예, 예. 그리고 이전에는 B1, B2 비자가 그 상용 비자인데 이게 우리 언론에서 이분들한테 좀 억울하게 표현을 했는데 상용 관광 비자만이 아니에요. 상용 B1은 비즈니스라는 그 상용 비자거든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하던 비즈니스를 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좀
관리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 네. 근데 뭘 잘못했다 그러냐? 그거고 두 번 에스타도 네. 입국을 하는데 관광 및 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 관광 안 왔다, 출장 왔다. 근데 이제 아이스 쪽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비자가 없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일하는 상황에서 비자 가지고 여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단 구금한 거죠. 에스타가 그게 출장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출장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출장 기간이 명시 90일 안에만 다시 미국을 뜨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불법도 아니네. 불법,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고 네. 미국 국토안보부는 계속 불법이라서 구금 상태였고 우리 외교부가 미국 정부와 합의를 한 거는 그걸 따지지 않고 불법이든 말이든 출국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 그 와중에 이렇게 힘드니까 이왕 미국에 있는 거 네. 계속 남아서 우리 노동자들 기술 훈련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또 네. 그때 그 거래주의 발언을 또 했죠. 네. 또 우리 정부는 그러면 그 미국 정부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게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미국 정부의 요구를 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 지어라 그리고 또 저 숙련 노동자를 데려와서 우리 기술자들 길러내고 니네는 다시 나가라. 아니 뭐 3,500억 달러 지금 45일 안에 빨리 넣어라. 네. 뭐 등등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들어주면 돼요, 우리는? 대답은 아닙니다. 네. 두 가지 이유로 아닙니다인데 그걸 다 들어주면 앞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우리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거죠가 아니에요. 네. 뭐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은 또 시작이다. 당분간 괜찮겠죠. 잘못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비유를 알겠습니까? 했어서 네네. 예. 적절한 비유를 해서 계속 그걸 활용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애 사립학교 보내야 된다. 그 뭐 아니면 캐나다에 뭐 나랑 애는 가서 있을 테니까 당신은 돈 보내라. 보내라. 뭐 이런 네.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마땅하지 않지만 들어줘요. 네. 네. 그럼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나요? 아. 동화 속처럼 그 왕자와 공주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되는지 아니면은 네. 로미오와 줄리엣도 죽지 않고 결혼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집안 얘기하면서 당신 내 집은 원래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지. 네. 당신 엄마 닮아서 이래. 예. 3,500억 달러 꽂고 예. 미국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수익도 뭐 10대 9, 1대 예. 9로 하다가 나중에 9대 1로 하고 다 하면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열심히 배 지어주고 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요구를 또 할 더 거예요. 할 지금 것 나오는 같아. 게 유럽 연합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인도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러시아 원유를 사니까 EU 미국 편에서 인도에 관세 때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하고의 캐나다 공부시키는 건 내가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또 뭘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애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원래 하는 그런 거고. 면에서 아니라는 것이고 두 네. 번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은 네. 이것이 어느 상식적 합리적인 선에서는 아주 부당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거는 제국주의적인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광물 협정 사인해 이런 것. 네. 그리고 채굴해서 수익은 미국 기업이 거의 다 가져가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항의를 할 거면 조건이 뭐냐면 뉴욕에 있는 법원에서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재판은 영어로만 진행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인하라 그랬어요. 아주 부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당한 그런 한미 간의 소위 관세 협상안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사인할 바가 아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그 아까 뭐 부부 관계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옆집 영철이는 이렇게 목소리가 한다는데 올라가시네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일본이 했잖아요. 일본이 마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야, 저 일본도 했어. 옆집했는데. 옆집했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싶지만 할 말이 없어지는 약간 상황. 명분이 조금 약해지는 아주 약하죠. 그건 아주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일방적인 얘기고 네.
우리가 가져온 외환 보유고의 84%를 미국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앞으로 네. 컨트롤할 거고 97년, 98년도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었어요?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가 소위 증발을 하거나 움직이질 않는다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일본의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 버티는 힘이 약한데 이렇게 일본 기준을 들이대면 그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 네, 네. 그래서 적어도 그 외환 위기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않을 안전망을 미국이 구축해 달라.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뭐냐면 한관 때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그거 아니 그러면 비자 필요하잖아요. 비자 문제. 아니 그러면 외환 보유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런 태도로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한국이 좋은 뜻으로 미국과 소위 잘 지내려고 하는데도 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다른 나라들이랑 우리가 더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조금 미국이 그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단계까지 같습니다. 아니에요? 첫째는 네. 중국이 과연 좋은 선택지냐. 이제 우리 기업이 왜 중국의 공장을 더 짓지 않고 중국에서 사업하던가 공장을 짓는 것도 철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네. 미국이 이렇게 못마땅하고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네. 왜 22개 공장을 한국 기업이 짓고 있는가? 중국이 안 짓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오라는 거죠. 미국을 네네. 봐라. 자유무역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네. 중국으로 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연합하면 이긴다. 승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일본, 한국, 대만, 유럽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미국만큼 중국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이 선택지가 계속 우리한테 선택지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러니까요. 봐도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냥 이제 저야 이제 외교를 잘 모르니까 그런 느낌이라 뭐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럴 때 그래서 지금 네.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게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들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 버티고 있냐면은 내수 시장과 재정 확대입니다. 네. 우린 그러니까 돈을 내수가 푸는 너무 거죠. 없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DP 대비 그 무역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약 70%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의 2배, 일본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적어도 일본 정도는 내수 시장으로 버틸 그런 네, 체력이 네, 있는데 네, 우리는 네, 없기 네. 때문에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내수 시장은 유럽연합 시장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물결이 거친 파도에 이제 돛담배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무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역 많이 하는 게 수출 많이 하는 게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 뭐 잘 그동안 잘 커오긴 했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좀 불쾌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초반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 그러니까 아, 만약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건지는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만약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로 간다면은 우리에게는 미국과 리셋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네. 아니면 그렇게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한테 더 막 욕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봉영식 교수님의 오늘 격정 토로 매우 많은 분들께 가슴으로 와닿은 것 같고요. 마치 그 동치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냥 제가 위기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네, 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을 맞습니다. 받으실 수 그러니까요. 있는가 차원에서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오늘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늘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네, 그러시죠. 다시 뵈야죠. 자, 네.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